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는데요. 그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염려해 주신 덕분에 목 상태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면 좋겠네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은이는 황유선, 펴낸 곳은 황소북스입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녹음도 못하고 쉬었으니 여러분과 저 사이에도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간이겠지요. 이 책은 기자, 아나운서, 교수라는 직업을 거치며 많은 사람과 대화를 경험한 저자의 대화에 대한 고찰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 잘 지내고 싶은 사람, 정보를 얻어내야 하는 사람들과 더 나은 대화를 완성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권하는 책입니다. 책에는 여러 대화, 그 대화를 이루는 갖가지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책은 총 5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 묻기만 잘해도 이미 충분해 에서는 격식 있는 대화의 질문을 살펴보며 질문에 공을 들인 만큼 알찬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2부, 이렇게 들어야 깊어져요 에서는 들어야 사는 대화, 누구나 할 수 있는 경청의 기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3부, 아무 말이나 하지 마세요 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적절한 대화의 노하우를 방출합니다. 4부, 이제 느낌으로 완성해 봐요 에서는 역지사지, 유머, 호감, 친한 척, 감언이설 등의 방법으로 대화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5부, 그리고 나와 대화할 시간에서는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며 나를 더 단단하게 성장시킬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실패하지 않는 대화. 대화의 달인이 아니라면 말은 하면 할수록 손해다. 반대로 들으면 들을수록 득이 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은 경청이다. 실패하지 않는 대화의 기술은 단연 경청이다. 잘 들어주는 데는 특별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기술이 필요 없다. 그저 인내심이 필요할 뿐. 간단하다. 무조건 입은 닫고 귀를 활짝 열자. 상대와 눈을 마주치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을 기세로 앉아있으면 된다. 대화할 때 상대를 먼저 의식하고 내 얘기를 뒤로 미루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상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된다. 그때부터는 대화의 깊이도 달라진다. 경청의 힘은 생각보다 크다. 경청에는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힘이 있다. 그 때문에 그 어떤 까다로운 상대를 마주하더라도 경청 전략은 일단 절반의 성공을 보장한다. 청산유수 같은 내 말보다 묵묵히 들어주는 내 행동이 상대의 마음을 여는 든든한 무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흔히 하는 뻔한 거짓말 중 하나는 난 말하는 걸 싫어해요 아닌가 싶다. 제 아무리 말하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도 멍석을 깔아주면 말이 길어지니 말이다. 저는 말 많이 하는 걸 싫어한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정작 기회가 오면 말을 잘 멈추지 않는다.
짧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해 놓고 정말 짧게 말하는 사람도 드물다. 게다가 긴장된 상황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말이 길어진다. 그런 가운데 내 뜻과 달리 정황하게 횡설수설하는 실수를 하곤 한다. 상대가 대하기 어렵고 그래서 상황이 어색할 때 두근거리는 심장 박동이 크게 느껴질수록 차라리 아무 말이라도 늘어놓아야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내 말만 쏟아내는 것은 대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화가 불편하고 어색할수록 듣는데 무게를 두어야 한다. 누구라도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법이다. 그뿐만 아니라 2번, 3번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진다. 이런 경우도 있다. 상대가 예 혹은 아니요 라고 짧게 답하기만 한다. 당연히 나라도 말을 많이 해야 하나 고민되는 순간이다. 하지만 비록 그렇더라도 경청의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대화의 맥락 속에서 분위기에 맞는 질문거리를 찾아 묻고 답을 듣는 식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하면 어느 순간 상대도 마음을 연다. 그뿐만 아니라 2번, 3번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진다. 이런 경우도 있다. 상대가 예 혹은 아니요 라고 짧게 답하기만 한다. 당연히 나라도 말을 많이 해야 하나 고민되는 순간이다. 하지만 비록 그렇더라도 경청의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대화의 맥락 속에서 분위기에 맞는 질문거리를 찾아 묻고 답을 듣는 식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하면 어느 순간 상대도 마음을 연다. 더불어 대화의 깊이와 내용도 확장된다. 이리저리 던져놓은 질문의 씨앗들이 싹을 틔워 열매를 맺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10마디를 들은 뒤 비로소 한마디 한다는 자세만 갖춰도 그 대화를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있다. 질문을 한 뒤 답을 진득하게 듣지 못하고 불쑥 끼어드는 것이다. 상대가 한마디 대답을 할 때 나도 모르게 2-3마디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내가 경청하지 않으면 대화에 담겨야 할 상대의 목소리와 의견은 사라진다. 입속의 혀처럼 말하기. 사람마다 대화 유형이 다르다. 딱 맞는 옷을 입을 때 몸과 옷이 하나가 되듯 대화도 상대에게 딱 맞췄을 때 둘 사이의 이질감이 사라진다. 세상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다. 그만큼 대화 스타일도 각양각색이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개 중에는 특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볼 수 있다. 만일 내가 상대의 스타일에 맞춰 대화를 나눈다면 나는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물론 매 순간 상대의 스타일에 맞춰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말이다. 가장 흔한 예가 질문형 스타일이다. 즉 상대에게 질문을 던져가며 대화하는 유형이다. 이런 사람은 10중 8구 남을 가르치기 좋아한다. 잘 들어보면 그가 하는 말 중 상당 부분은 자신이 건넨 질문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그는 질문을 던진 뒤 상대가 대답을 못하거나 틀렸을 때 자신의 지식을 뽐낸다. 틀린 답을 말하는 상대에게는 왜 무엇이 틀렸는지 가르쳐주며 즐거워한다.
상대가 정답을 맞춰도 거기서 끝이 아니다. 이유를 소상히 곁들이는 대화 속에서 그는 희열을 느낀다. 이런 상대를 만났을 때 애써 정답을 찾느라 스트레스 받을 이유는 없다. 이 대화에서 정답은 중요하지 않다. 상대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낼 소재가 필요할 뿐이다. 내가 가끔 참석하는 친목 모임이 있다. 멤버 중엔 성격 좋고 착한데 대화를 재미없게 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다. 그런 그가 신나서 이야기를 풀어놓을 때는 자신이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곁들일 때다. 한 번은 새로 나온 최신형 핸드폰을 들고 와서 이렇게 물었다. 이 핸드폰의 최대 장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물론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터였다. 전혀 관심 없는 사람도 있을 테고 말이다. 하지만 얼마나 주관적인 질문인가. 누구에게는 최대 장점이 누구에게는 하찮은 기능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한 사람이 대답했다. 모니터가 좀 더 커졌나요? 아니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카메라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나요? 맞아요. 이번 기종에서는 카메라 렌즈가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사용하는 아웃포커스 기능은 그는 눈을 빛내며 신나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런 상대에게 큰 호응을 보이며 맞장구를 쳐주고 또 새로운 질문에 정답을 찾는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호감이 가는, 그래서 자꾸만 만나고 싶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물론 내가 좀 괴로운 건 감당해야 한다. 비슷한 예로 답정너 스타일도 있다. 이를테면 자기만 답을 알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유형이다. 이런 상대에게도 역시 덮어놓고 호응해주면 대화가 술술 풀릴 것이다. 단지 위의 경우처럼 내가 좀 괴로울 뿐이다. 상대가 먼저 질문할 때까지 입을 떼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다. 이른바 과묵 유형이다. 이런 사람은 화제를 주도하기보다 대답하는 쪽을 더 편하게 여긴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운을 떼지 않고 상대의 질문을 기다린다. 이런 과묵함에는 대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원래부터 수줍음을 타는 성격 때문이거나 상대를 탐색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수줍음 때문이라면 큰 문제는 없다. 내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수행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다. 하지만 상대를 탐색하는 중이라면 좀 신중해야 한다. 그는 내가 준비된 사람인가? 깊은 얘기를 나누어도 좋은 사람인가? 대화할 가치가 있는 인물인가를 가늠하는 중이다. 그렇다면 상대가 원하는 대화 방향을 잘 간파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지상파 기자 생활을 하다가 근현대사 관련 책을 집필하며 도시 역사 기행과 강연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권기봉 작가와 대화를 나눌 때였다. 권 작가는 내가 하는 말에 친절하게 응수해 줬으나 어딘가 좀 딱딱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기자 출신이라 그런가? 대화가 흥미롭지 않은가? 속으로 별별 생각이 들었다. 빈틈없어 보이는 대화가 자칫 인간미 없게 진행되지 않을까 슬슬 걱정됐다. 그래서 그의 개인적 이야기를 좀 끌어내면 좋을 것 같았다. 지상파 방송 기자로서 멋진 활약을 했고 현재는 작가로서도 잘 나가고 계세요. 요즘 부쩍 자기 책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분들께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작가마다 다르겠지만 나에게 책을 쓴다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책은 사회 현상에 대한 내 입장과 생각을 공유하고
의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죠. 책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말입니다. 자기 만족이나 성찰을 위한 거라면 책보다 일기를 쓰는 것이 낫겠지요. 그래도 책을 내고 싶다면 자비 출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을 내고 끝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환경적으로 나무에게 미안한 일 아닌가요? 관객 없는 영화가 외롭듯 독자 없는 책도 쓸쓸할 뿐입니다. 차라리 일기를 쓰라는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고 괜한 출판은 나무에게 미안한 일이라는 말도 재미있었다. 이런 가운데 대화 분위기는 차츰 부드러워졌다. 상대가 과묵하다면 친근한 소재로 이야기할 거리를 자꾸 만들어내야 한다. 고수는 딱 한마디로 말한다. 진정한 고수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어설픈 하수는 자기 말만 하려 든다. 각인될 만한 한마디가 대화를 사로잡는 힘이다. 평소 이런 사람을 만나면 대화하기가 참 껄끄럽다. 앞뒤 설명 안 하고 다짜고짜 자기만 아는 얘기를 늘어놓는 사람이다. 도무지 맥락이 뭔지도 모르겠고 주어는 모두 실종돼 대화 속 등장인물이 누가 누구인지 혼란스럽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본론은 말 안 하고 앞뒤 배경 설명만 장황하게 늘어놓아 나의 인내심을 자극한다.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부연 설명을 듣고 앉아있자니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에겐 공통된 특징이 있다. 본인이 대화를 주도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건 큰 착각이다. 이런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는 흔히 면전에서는 듣는 척하지만 대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영혼 없는 맞장구만 치고 만다. 상대가 민망할까봐 예의를 지키지만 어차피 나에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얘기다. 집중도 안 되는 대화를 얼른 마무리 짓고 싶을 뿐이다. 결국 대화가 끝난 뒤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남는 것도 없고 그런 두서없는 사람과 또 만나는 건 절대로 사양하리라 다짐한다. 이런 대화는 실패다. 그런데 왜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자신이 대화를 주도한다고 착각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이 말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바로 이것이다. 말을 많이 하면 대화를 주도한다고 여기는 것. 실상은 오히려 그 반대다. 수백 마디 말을 해도 상대가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보다는 상대 귀에 쏙 들어가는 말, 상대 마음에 착 달라붙는 말 한마디가 훨씬 강력하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한마디를 해도 상대에게 각인되는 임팩트가 있어야 한다. 그 임팩트 있는 한마디가 대화를 주도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대화는 임팩트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출신인 우종천 정해 아카데미 이사장을 만나 과학교육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물리학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천재 아니던가. 그런 분과 과학을 논하다니 나로선 부담스럽고 좀 주눅이 드는 자리였다. 우 이사장은 당시 대학에서 은퇴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교육을 실천하고 있었다. 훌륭한 일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운을 뗀 뒤부터 나는 내내 그의 이야기를 듣는 데에만 집중했다. 딱히 할 말도 없었다. 최근 유행하는 로봇 교육, 국내 과학 공부와 입시 현실, 미국의 과학 교육 실상, 과학 학문의 융합, 정부의 과학 교육 정책,
4차 산업혁명, 이런 전문적인 대화에서 과학 전공자도 아닌 내가 의견을 낼 부분은 거의 없었다. 화제를 주도할 수도 없는 대화였다. 물론 내가 주도하기 위한 대화는 아니었지만 말이다. 그러나 지금도 나 스스로 뿌듯해하는 딱 한마디가 있다. 과학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우종천 이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과학은 인간의 실체에서부터 우주의 진실까지 밝히는 학문이지요. 질병, 예방, 통신의 발달을 보면 과거보다 인간의 생활을 편하고 풍요롭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 원자탄, 미사일 같은 공포를 동반한 것도 부인할 수 없고요. 행복이란 주관적인 것이니까 간단한 답은 없겠지만 과학의 발달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에 다양하고 긍정적인 요소가 생겨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천재 과학자다운 논리 정연한 답이었다. 진지한 분위기에서 과학 세계, 과학의 비전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니 주로 듣기만 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인간의 행복을 언급한 것이다. 사실 과학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인간의 행복이란 그때껏 대화로 나눈 과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궁극적 목표 아닌가 싶었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과학이 정말로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지도 궁금했지만 이 점이야말로 대화에서 꼭 짚어봐야 할 본질이라고 생각했다. 과학자도 인간이고 과학교육도 인간을 위한 행위이니 말이다. 과학과 행복. 대화에 임팩트를 줄 만한 한마디이지 않은가. 비록 내가 도저히 주도할 수 없는 대화였지만 그렇다고 무리해서 내 자존감을 부각시키려 헛된 애를 쓰지 않았다. 그냥 핵심적인 한마디만 있으면 충분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대와 이야기하더라도 지레 기죽을 필요는 없다. 핵심을 응축하는 딱 한마디만 있으면 그 대화를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다. 독백이 꼭 필요한 삶. 우리는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늘 대화하며 지낸다. 대화 없이 사는 삶도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온전한 인간관계가 부족한 결핍의 생활이기 십상이다. 말할 상대가 없다는 게 얼마나 참기 어려운 고문인지 우리는 여러 간접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다소 오래됐으나 큰 성공을 거둔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다. 페덱스 직원인 톰 행크스는 하루하루 일에 치여 바쁜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런데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인해 무인도에 홀로 남겨진다. 말할 상대가 없어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그는 윌슨이라는 스포츠 브랜드의 배구공을 친구 윌슨으로 삼고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다. 유일한 대화 상대였던 윌슨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무인도 생활을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윌슨이 먼 바다로 떠내려가는 순간 톰 행크스는 오열하며 삶의 의지마저 놓아버린다. 물론 영화의 결말에서 톰 행크스는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비구공이자 친구였던 윌슨과 4년이라는 시간을 대화하며 지낸 톰 행크스는 이전과는 다른 인생관을 갖고 살아간다. 영화에서 윌슨은 사실 톰 행크스 자신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윌슨과의 대화는 자기 내면과 이야기하는 것이며 사실상 독백일 수 있다. 무인도에 갇히기 전 그는 수많은 사람과 대화하며 바쁘게 살았으나 정작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독백이란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독백 같은 것을 할 이유는 꿈에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독백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혹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하다못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기 위해서라도 나와의 대화는 중요하다. 물론 타인의 조언을 구함으로써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작 나의 내면은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자기 내면에 귀를 기울여 보자. 길에게 길을 묻는 것은 나와의 대화를 통해 나를 다시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른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